안녕하세요. 약사들의 건강 지식 정보 잡담 채널 어디서 약을 팔아입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순하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지나쳐왔던 댓글들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S홍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께서 똥 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응가 잘하려면 식이섬유랑 물 마시는 거 빼고 또 뭘 하면 좋나요? 러시아 의사분이 말한 똥 싸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운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절한 유산균 같이 복용하시면 좀 더 똥 싸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동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키가 좀 작은 편이라 홍삼이나 한약을 먹여볼까 하고 있어요. 홍삼 같은 건 부작용 없겠죠? 라고 아멘 야다부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홍삼 자체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본래 아이들이 성인보다 대사열이 높은 편이고 홍삼 또한 열성 성분이다 보니까 이제 열이 많은 아이들이 오랜 기간 홍삼을 먹게 되면 피부 알러지나 비염 그리고 수면에서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영양이 굉장히 부족한 환경이어서 아이가 키가 작거나 허약하면 홍삼, 녹용 이런 것들을 많이 먹였었는데 요즘은 이제 오히려 영양 과잉을 걱정하는 때라 아이의 전체적인 몸 상태를 살펴보고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린 쇼츠 중에 그 키에 관련된 쇼츠가 조회수가 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 쇼츠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키는 유전이 아니냐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유전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죠. 네. 유전은 근데 한 20에서 25% 정도 영향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평균 키가 불과 10년 사이에 4cm 그리고 30년 전보다는 6cm가 더 커졌습니다. 네, 이제 큰 키라는 형질을 발현하는 유전자가 전달이 되어서 우리나라 평균 키가 커졌다고 하기에는 이 30년 그리고 100년의 시간도 유전자 세계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또 영양학적 또 성장을 자극하는 적절한 운동 이런 것들이 분명히 키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신 손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서구에서 온 9번째 손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 왔는데요. 네, 물 안에 있는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지영쌤은 이제 완벽히 이제 고정이 되신 거죠? 여기 PD님께서 매번 약사님 섭외하시기가 참 힘드셨나봐요. 그래서 고정 제안해 주셔서 하기로 했는데 일단 다른 훌륭하신 약사님들 오시기 전까지는 일단 옆에서 이제 자리 채우기로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제가 너무 든든합니다. 네. 지영쌤 딱 맞는 역할이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영쌤과 함께 재밌는 방송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강서구에서 오신 손님은 오늘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방문을 해주셨나요? 네, 저는 지금 몇 달째 다이어트 중인데 이게 좀 안 좋은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시길래 주위에서 그렇게 걱정을 그냥 안 먹어요. 그냥 굶어요. 네. 걱정 좀 하실 만은 하네요. 아예 안 드세요? 다이어트를 하면?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 제가 계속 안 먹다가 가끔 저녁쯤 되면 핑하고 돌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이게 안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면 먹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 꼬량? 네,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일부러 핑 돌 때 밥을 먹는데 양껏 먹지 않고 일부러 적게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차는 거예요? 이게 많이 먹으면은 살이 찔 것 같다는 강박감 같은 게 들어서 그런지 다이어트를 하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 그렇게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다이어트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3, 4개월? 네. 그래요? 그게 자주 있나요? 이렇게 핑 돌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진짜 너무 안 먹으면? 네, 한 4, 5일 정도 너무 안 먹으면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요? 네. 잠깐 듣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같은 여성으로서 또 다이어트에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한 말씀 좀 호되게 좀 해주신다면 호되게 지금 호되게 다이어트를 이미 하시고 계셔서 제가 더 호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럴 것 같긴 한데 다이어트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래봬도 숨겨져 있는 살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이 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숨길 수 있으면 그냥 숨겨놓는 건데
네, 잘 숨겨놓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굶기만 하시면 당연히 건강에도 그렇고 짧게 어쩔 수 없이 막 그러시는 거면 아직 젊으니까 괜찮으실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체형 관리에 좀 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안 드시면 무조건 당연히 들어오는 칼로리가 적으니까 살이 빠지는 건 맞고 지방도 물론 이제 태워지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굶게 되시면 운동을 따로 하시나요? 아니요. 이게 운동까지 안 하시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근육이 내가 써야 하는 에너지는 사실은 필요는 하니까 근육에서 그 에너지를 끌어다 쓰거든요. 없애면서 근육을. 그러면 그 근육이 빠지고 그 근육 안에 있는 수분이 빠지면서 살이 빠지는 거라 사실은 그렇게 되시면 나중에 영영 계속 안 드실 순 없잖아요. 나중에 다시 식사를 하시게 됐을 때 이미 근육은 없고 그런 상태니까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그러면 드시는 거 대비 또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덜 먹고 운동을 하시면서 빼는 게 사실은 가장 뻔하지만 좋은 다이어트라서 그리고 이게 굶게 되면 그냥 뭐 추가적인 설명인데 몸이 이 굶는 상황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생존의 적신호가 켜졌다고 이제 몸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이제 코티솔이라고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몸에 내가 찌기 싫어하는 부위 약간 좀 여자들이 특히 쪘을 때 보기 싫어하는 그 부위에 주로 지방을 좀 축적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굶지만 왜 이상하게 허벅지나 복부나 이런 팔뚝이나 이런 데는 진짜 안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굶으면서 거기에 억지로라도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무게는 줄지만 체형적으로는 조금 안 예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단식하는 거는 조금 안 해주셨으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쩐지 제가 그래서 하체 비만으로 그래서 그런 건가. 그래서 앞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있으실까요? 제가 이게 온도에 몸의 변화가 엄청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 갑자기 가려워지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긁으면 그냥 사그라들면 괜찮은데 점점 번지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약을 먹거나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제 차가운 물로 급하게 또 씻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지. 체온, 그러니까 이제 온도 변화라고 하면 이제 우리 몸의 이제 체온을 조절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폐하고 피부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체온이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뱉는 숨도 이제 뜨거운 공기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이제 땀으로 체온을 좀 낮춰주는데 겨울에는 이제 땀 분비가 적어지면 소변 배출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체온 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체온이 점점 오르면 땀을 내서 이게 이제 땀이 날아가면서 이제 체온을 낮춰야 되는데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이 땀을 내서 체온 조절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점점 그 열 발산이 안 돼서 그게 이제 피부로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땀이 잘 안 나거나 소변 보는 횟수가 아주 적거나 보통 그렇거든요. 소변은 되게 적고 소변은 좀 적습니다. 그 내뱉는 숨이나 소변 그리고 땀까지 이 수분 배출을 통해서 이 체온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면 체온이 잘 빠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부 안에 이제 체온 그런 열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두드러기가 좀 잘 나게 돼서 그때 이제 막 차가운 물로 씻거나 그러면 이제 조금 가라앉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팔 이렇게 대고 있으면 뜨겁다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속이 열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뜨거운 여자네요. 뜨거운 여자. 핫한 여자네요. 진짜. 체내에 이제 열 발산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열을 좀 발산시킬 수 있게 좀 도와주면 좋죠. 그럼 어떤 걸 먹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이제 추천드리면 이제 저희 약국에도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로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권해드린 게 서큘메가하고 엔서큘이라는 제품인데 이 두 가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을 배출하면서 열을 낮춰주질 못하니까 그 엔서큘이라는 게 좀 체내에서 좀 수분을 좀 빼면서 좀
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네. 서큘메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가 사실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네. 예, 체온 조절에 필요한 그런 제 역할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피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이 수분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이제 피부 장벽이 좀 튼튼해야 되는데 네네.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감말 리놀렌산이라는 그런 지방산이 피부가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서큘메가가 그런 순환과 함께 피부에 필요한 지방산 성분이 있어서 두 가지를 한번 드셔보시면 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네. 해놔야 되는데 네. 펜을 안 갖고 왔네요. 네. 기억을 네, 해두겠습니다. 머릿속에 네. 잘 네. 저장하시면 돼요. 서큘메가고 엔서큘. 네. 네,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기 나왔거든요. 예. 되게 민감하고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그래서 있지만 네. 네. 제가 몇 년 전부터 씻고 나오면 머리가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탈모에 관한 내용을 찾아봤는데 이게 탈모 예방법도 되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네. 되게 궁금해서 네, 네. 제가 몇 가지를 적어왔는데 적어오셨어요? 대단하시네. 네. 네. 아, 좋습니다. 이런 열정. 역시 네. 핫한 여자. 네. 그러면 네. 질문을 쭉 주시면 네. 저랑 지영쌤이 탈모 방지법에 대한 이게 맞는 내용인지 또 그렇지 않은 잘못된 오해인지 네. 저희가 한번 이제 의견을 주고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먼저 주시죠. 탈모 증상이 있는 사람은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아야 하고 따뜻한 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말리면 안 된다. 안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쵸.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바람으로 그쵸. 머리를 감거나 말리면 안 된다. 네. 이게 맞는 내용인가? 네. 이제 보통 탈모 얘기할 때 이 두피 상태를 이제 보통 논밭에 비유를 하거든요. 네. 예, 논밭이 가물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제 마르고 쩍쩍 갈라져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상태에서는 거기에 심은 작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두피 상태도 이제 굉장히 수분이 적고 건조하고 말씀드린 그 피부 상태가 제 역할을 못하면 사실 이 모발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근도 약할 수밖에 없고 영양 공급을 그만큼 잘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수분이 충분치 않다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 발산 이 두피가 굉장히 열 발산하는 부분의 큰 부분을 차지를 하잖아요. 근데 체내 열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가문 논밭 상태처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라면 이제 장시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뜨거운 물로 머리를 말리게 되면 피부가 그만큼 또 건조해지고 또 자극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네. 그럼 곧바로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알기로는 밤에 머리를 감아야 오히려 예방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게 맞는 말인가요? 이거는 조금 뭐 시간대가 뭐 아침에 감는 게 좋다, 뭐 저녁에 감는 게 좋다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저녁에 감았을 때 좋은 점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이제 저녁에 다 처리를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취침하면 머리에 자극도 줄이고 두피나 이런 피부가 회복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게 밤에 머리를 감게 되면 좀 덜 말릴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아침에 머리는 이제 좀 감고 조금 촉촉하더라도 나가서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 말려지잖아요. 근데 그 습기 자체가 두피 건강에는 크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녁에 감으실 거면 깨끗하게 잘 감으시고 완전히 건조하신 상태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예, 좋은 거니까 너무 이제 뭐 아침에 감아야 좋다, 저녁에 감아야 좋다 이런 거보다는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머리 그 상태에 따라서 너무 자극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물을 잘 안 먹고 화장실도 하루에 2번 정도 갈까 말까 하거든요. 이게 혹시 탈모의 원인이 되는 부분인가요? 물을 일부러 안 드시는 건 아니죠. 네. 막 물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안 맞아요. 먹는 거죠. 네. 예, 그 수분 섭취하고 이 탈모하고도 관계가 있죠. 탈모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피부, 두피를 포함해서 이런 피부에도 꼭 수분 섭취가 필요한데 이제 물이 안 땡겨서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홀린성 두드러기 얘기할 때처럼 이제 체내에 열이 생기면 이걸 이제 열 발산을 위해서 소변이나 땀 이런 걸로 이제 그 체내 열 발산을 시켜야 되는데 수분이 사실 몸에 정체되어 있으면 물이 잘 안 먹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부종이나 순환 장애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체 비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살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붓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붓길 수도 예, 있죠. 그래서 이게 체내 수분 대사가 안 돼서 정체되어 있으면 물이 잘 안 땡길 수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꼭 이제 탈모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뭐 두드러기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탈모하고 수분 섭취 연관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두피뿐만 아니라 모든 피부에는 수분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너무 색다른 네. 하체 비만이 바뀌었다. 네 번째 질문은 머리를 묶으면 탈모 증상이 좀 심해진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혹시 맞는 말일까요? 머리 모근이나 이런 잡는 힘이 약하냐 뭐 약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다르겠죠. 세게 묶어도 괜찮으신 분도 있고 세게 묶으면 안 좋으신 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요 탈모 중에서 견인성 탈모라고 이게 세게 쫙 잡아당겼을 때 이 모근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탈모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세게 묶지만 않으면 크게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억지로 막 세게 다 네네. 잡아당겨서 있거나 머리에 좀 장신구를 좀 무거운 거를 오래 장시간 착용하신 거나 이런 거는 탈모에 영향이 있으니까 만약에 좀 빠지는 것 같다. 약간 내 머리 두피나 이런 데가 좀 약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머리 스타일은 좀 피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어서 다섯 번째 질문을 같이 말해볼게요. 네네. 제가 열을 내려준 채소를 먹으면 탈모에 이제 방지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열을 내려주는 채소를 별도로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물론 될 수는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그거를 찾아 먹는 것보다는 내 몸에 불필요한 열을 과하게 만드는 음식을 1차적으로는 피해 주시는 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 아시고 있는 뭐 기름진 육류,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뭐 인스턴트 식품, 떡볶이, 뭐 고칼로리 우리가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 그런 뭐 디저트류 이런 음식들은 사실 몸에서 불난 집에다가 이제 기름 확 부어서 확 이게 열을 올리는 식품들이라서 그런 식품들을 먼저 피해 다 제하고 나면 남는 게 다 건강한 식품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내가 열을 내리는 식품을 찾아 먹지 않더라도 열은 자연스럽게 줄 거라. 예,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식단을 좀 조절을 하시고 탈모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아직 안 끝났죠? 네, 여섯 번째 질문.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네. 제가 염색 알레르기가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려움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혹시 탈모에 문제가 있는 건지. 원래는 없었던 알레르기잖아요. 네. 염색 알레르기가 원래 없었는데 이제 새롭게 생긴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가 뭐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론 염색약 성분이 이제 화학 성분이다 보니까 두피에 자극을 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알러지가 잘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오신 손님의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들어보니 다 뭔가 연결고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드러기, 그 다음에 다이어트, 탈모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된 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모발뿐만 아니라 피부로 갈 수 있는 영양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튼튼한 피부를 유지할 영양도 부족하고 건강한 모발을 만들어낼 영양도 부족해지고 그럼 이제 피부가 약해지니까 모발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 두드러기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온 조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적어지니까 그런 두드러기, 작은 온도 변화에도 피부가 쉽게 반응하는 그런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로도 열 발산이 안 되는 게 수분 정체하고도 또 맞물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부종이나 순환장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약국에서 어떤 그 환자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보면 어떤 질환에는 어떤 거 이런 쉬운 그 답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그런 환자분들이 어떤 상담을 하실 때 딱 그 부분만 보진 않거든요. 식습관, 생활습관 또 그 외에 다른 불편한 점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왔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탈모약은 한 번 먹으면 멈추면 안 되고 이게 머릿결을 굵게 해주는 역할이지 빠지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은 아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것도 맞는 걸까요? 머리카락이 새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탈모에서 탈모를 뭐 좀 치료해서 다시 머리카락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쉬고 있던 이 모근 모낭이 다시 일을 시작해서 성장기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 뭐 염증이 심해서 파괴되거나
모낭이나 죽은 모낭을 살리는 그런 약은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머리숱 자체가 이 숱이라는 게 머리카락 개수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의 굵기나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먹는 약으로서 그 전문 약으로 처방되는 남성분들이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요 성분 자체도 그 모근을 약하게 하는 게 남성 호르몬이니까 그거를 조금 그 영향을 줄이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이제 모근을 보호하는 효과 그런 걸로 하는 기전이고 보조 치료제로 나와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시딜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드시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도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모근이 다시 성장기로 들어가서 다시 일을 좀 잘해서 건강한 모발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미녹시딜 바르는 약으로 나오는 미녹시딜도 비슷한 기전이에요. 혈액 순환을 조금 보강을 해주고 두피에 영양을 좀 더 잘 가게끔 해서 다시 모낭이 건강한 모발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서 이게 머리숱이 그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스미골처럼 가늘고 막 이렇게 낙엽처럼 쫙 붙어있고 이러면은 사실 그것도 또한 저 사람 좀 탈모 있나? 나 탈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다시 많이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영양 보충 아까 말씀드린 건강 관리로 해서 다시 건강하게 모근이 머리카락을 열심히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영양 보충 목적으로 드시는 건 도움이 분명히 되고 물론 그 약들은 중단하면 효과는 당연히 사라지니까 사라지니까 드시는 거나 바르는 거나 다 꾸준하게 복용해 주시고 발라 주셔야 되고 일단은 사실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식습관이나 이런 부분이 고쳐지질 않으면 계속 그거를 신경 쓰시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본인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질문은 여기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신기한 걸 많이 알아가지고 마음에 새겨갑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썼더니 제가 지금 탈모가 올 것 같아서 약간 시작하실 때보다 약간 좀 하얘진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점이 좀 해소가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은근 이제 털갈이 하는지 막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니요.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약사님들 얘기 다 직접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관리도 잘하고 이제 아까 알려주신 엔서큘 서큘메가 바로 외우셨네요. 그쵸. 똑띠 한번 구매해서 챙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습관이나 적절한 운동 병행하시면서 말씀드린 제품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분명 건강한 몸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영쌤 오늘 공식적인 고정으로서의 첫 방송인데 공식적인 오피셜이 따로 나가나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 도움이 될 수 있으려나 방해만 안 되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것저것 주절주절 해봤는데 우리 선배님 따라서 공부 오늘 저도 진짜 공부 많이 했고 다음부터 저도 이제 좀 잘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충분히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구독? 벌써부터 저희 채널 챙기시는가요? 네네.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분발해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불편하셨던 점이나 또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읽어보고 더 공부하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 하나, 둘, 셋. 그럼 그 염색약 알레르기가 원래 없다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언제부터 그 알레르기가 생기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 상경한 지 3년 됐는데 서울에 오고 난 뒤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생겼는데 서울에 오신 지 3년 되셨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서울이 저랑 안 맞나 봐요. 서울이 그냥 문제였네요. 네. 서울이 서울이 문제였네요. 사실 뭐 서울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저도 서울 왔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